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독서의 원리 중 독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교육 내용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변화를 만드는 독서에 필요한 요소, 바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습관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서 습관과 생활 습관. 독서 습관이라는 것은 책과 나를 조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독서 계획을 통해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바로 주제와 관련된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그리고 몇 권을 읽을 것인지, 또 독서 습관으로서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계획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려지는 시간들, 짬짬이 버려지는 시간들을 찾아서 짬짬이 독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독서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자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회사나 학교나 그리고 도서관에서 있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나서는 막연하게 다 읽었다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글을 쓰는 거.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책과 삶을 조화롭게 하는 생활 습관이죠. 여기도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책장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겁니다. 뭐 거실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통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책장을 두고 책을 꽂아 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컴퓨터, TV의 사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책에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 읽는 사람들과 자주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도서관과 그리고 서점을 이용하면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 왜? 읽지 않아도 근력 향상에 도움되니까. 네. 이 10가지 말고도 독서 습관이라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두 가지를 뭐 가져가셔가지고 하나씩 두 가지씩 실천해 보면서 적응이 되면 또 하나씩 두 가지씩 늘려가면 되실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뭐 찾을 수 있겠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습관을 선택하셔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독서의 원리 중에서 독서 발달 단계죠. 우리가 표에서 보듯이 주도성과 습관은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다? 독서의 원리와 기술이겠죠. 원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원리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기술이 원리에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독서의 원리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어떤 기술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또 어떻게 나에게 맞도록 변형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죠. 네, 원리는 독서 발달 단계, 그리고 독서 시스템, 사고의 원리, 이 3가지로 되는데, 이번에는 독서 발달 단계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독서 발달 단계는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친밀성 단계, 그리고 인지 단계, 사고 단계, 표현 단계, 창조 단계죠. 이 단계를,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독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할 수 있을까? 독서 능력에 어떤 능력이, 독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능력이 중요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물어보시면 쉽게 이야기합니다. 인지 단계, 책을 파악하는 단계, 사고 단계, 책을 읽고 생각하는 단계, 그리고 표현 단계, 책을 읽고 표현하는 단계, 이 3가지를 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위에 친밀성 단계와 창조 단계,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표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자 합니다. 근데 읽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렵다, 재미없다, 그리고 집중도가 낮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친밀성 단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밀성 단계는 독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친밀성 단계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예. 우리가 이 단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표현 단계죠. 뭐 독서 토론, 그리고 글쓰기,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표현의 단계가 어렵죠. 글을 쓰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왜 어려울까요? 글을 쓰는 것은 책에서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뭐 정리하거나, 또 책에서 시작된 재료를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결과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쓸 말이 없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쓸 말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인지 단계에서 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을 내용을 알더라도 이게 이제 인지된 정보를 가지고 사고를 할 줄 알았는데 사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쓸 말이 없는 거죠. 결국은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몇 줄자 좀 뺏겨 쓰고 그 단순하게 좋았다, 뭐 감동적이었다, 본받고 싶다, 나는 이렇게 그러지 못했는데 이런 자기 반성과 다짐으로 끝나는 표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친밀성 단계, 인지 단계, 사고 단계, 표현 단계, 창조 단계 이건 굉장히 책과의 어떤 관계를 가짐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사람 관계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의 남녀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 남녀가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되죠? 친해져야 되겠죠. 예, 서로 뭐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호의를 가질 수 있도록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덜 불편하죠. 그럼 친해졌어. 그 다음 뭐 할까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뭐 집이 어디세요? 취미가 뭐세요? 뭐 서로 알아가는 관계, 바로 인지 단계죠. 인지하고 나서 생각이 되죠.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서 적당할까? 아니면은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으로 하는 게 나을까? 그게 사고 단계예요. 자, 친밀성 단계가 넘으면 이제 서로 알아가는 인지 단계가 있었고, 인지 단계 다음에는 사고 단계,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다 그러면 뭐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지를 주거나 꽃을 선물하거나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겠죠. 근데 일반 친구나 그러냐면 그냥 이제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잘 됐어요. 잘 됐어. 그래서 서로 결혼까지 했어. 표현을 해서, 그죠? 그러고 나서 다음 뭐죠? 마지막 창조 단계로 가는 겁니다. 예,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도 똑같습니다. 책과 친해지고,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책의 내용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고하고, 그래서 그것을 말과 글과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나, 또는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하는 거죠. 좀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그리고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5가지 다 알아보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한 가지만 알아볼까요? 친밀성 단계죠. 책 읽는 사람들의 3가지 유형을 보면요, 독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독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독서에 대한 의무감이 있죠.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 안 하면 불안하니까. 왜?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런 분들이 이제 베스트셀러나 추천 도서에 이제 좀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뭐 업무에 관련된 책, 학교에 관련된 책, 뭐 자기 직무와 관련된 책을 주로 읽지만 책을 좋아하진 않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분위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책의 가치를 가슴으로 느끼고 항상 독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케이스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요, 독서보다는 책을 좋아하시면서 자기는 독서를 좋아한다 착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뭐 책을 좋아했다가 독서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분명히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책을 얼마만큼 읽겠다, 뭐 어떻게 읽겠다, 어떤 주제를 읽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독서가 삶의 일부죠. 시간이 나면 책을 보고, 그리고 책을 다 읽으면 또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고 또 찾아서 또 읽고, 누가 권하거나 누가 강요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의 일부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친밀성 정도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서보다 책 자체를 좋아한다면 친밀도는 합니다. 즉, 어떤 거냐면, 책은 잘 안 읽는데 도서관에 가면 꼭 책을 빌려와야 돼. 막 대출 한 개까지, 그죠? 또는 서점에 가면 책을 꼭 사와야 돼. 그냥 도서관이나 책에서 그냥 서점에서 나오면 뭔가 죄 짓는 기분,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친밀성이 하고 합니다. 자, 친밀성 중은요, 늘 책을 휴대하거나 곁에 책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주로 여러분들 책가방에 아니면 여러분 손 닿는 곳에 항상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친밀성은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밀성 상은요, 매일 시간과 분량에 관계없이 책을 읽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 가시가 돋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중하 중에서 어떤 쪽에 속할까요? 자, 이런 친밀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요, 책과 문자의 긍정적인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봐야 되겠죠. 예, 뭐 베스트셀러나 인문고전 어려운 책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책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목적이 뭐다? 독서의 목적은 바로 친밀성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 분량을 읽는 거죠. 내가 뭐 매일 뭐 아침, 저녁, 점심 중에서 적어도 하루에 뭐 3장씩 꼭 읽겠다. 뭐 그 정도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책과 글에 대한 친밀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죠. 오늘은 5단계 중에서 첫 번째 친밀성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밀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친밀성이 좀 낮다면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독서 발달 단계 중 인지 및 사고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